폐암 진단 이후 산업재해를 신청한 대우조선해양 노동자가 처음으로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산재 신청 이후에 판정까지는 1년 이상, 어떨 때는 여러 해가 걸리는 데 비해서 이번엔 석 달 만에 그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번에 적용된 추정의 원칙이 어떤 건지, 또 이번 산재 승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김정열 부지회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판결이 나온 건데요. 폐암 진단을 받은 노동자가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서 산재 승인을 받은 사실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적용된 사례가 처음인 거죠? 예, 대우조선에서 처음으로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가 나왔는데요. 네. 재해자는 약 26년 동안 용접과 배관 관철 설치 작업을 수행하다가 올해 2월 22일에 폐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네. 먼저 배관 작업이라는 것은 기름이나 온수 등 이렇게 액체가 지나가는 파이프를 말하는데요. 예. 네, 이것을 설치하고 용접하는 작업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생명과 용접 흉에 노출된 것이 질병 발생의 원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직업상함의 산재 처리 기간이 평균적으로 한 1년 이상 소요가 되는데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이번 재해자께서는 최초 산재 신청부터 승인까지 약 3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이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단축된 이례적인 판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계속해서 추정의 원칙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산재 진행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렇게 산재를 지역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사측과 노동자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지역지사에서 본부로 이렇게 다시 서류를 보내게 되는데요. 여기까지가 대략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예. 그 다음에 업무 관련성 전문조사라고 해서 현장 조사라든지 이런 전문조사를 진행하는데 한 반년 정도 소요되고요. 네. 다시 이런 조사 결과를 심의하는 판정위원회에서 산재가 맞냐 아니냐 이런 걸 결정하는데도 한 2,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예. 여기까지도 이제 별다른 변수가 없이 진행돼야지 1년 정도 소요가 되는 건데요. 참고로 삼성 백혈병 문제를 세상에 처음으로 알린 고 황유미 씨의 경우 네. 산재 인정까지 7년의 시간이 걸렸었고요. 네. 지금도 반도체 노동자들의 경우 종종 산재 승인이 한 2, 3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노동자가 산재 승인 받기도 전에 먼저 사망하는 일들도 발생하거든요. 네. 네, 따라서 이런 기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일정 작업 기간과 노출량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키거나 설사 기준이 미달되더라도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반년 정도 걸리던 전문가 조사를 생략하고 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추정의 원칙 적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개 산재 신청 이후에 판정까지 별일 없으면 1년 이상, 또 대부분 여러 해가 더 걸리기 마련인데 추정의 원칙을 적용했을 때는 산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대우조선해양에서 추정의 원칙이 처음 적용될 수 있었던 배경이 뭔가요? 대우조선에서는 이제 해마다 약 4, 5명의 노동자가 폐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주로 퇴직하신 분들한테 폐암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선소는 특성상 이제 밀폐구역도 많고, 혼합 작업이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접사라고 해서 단순히 용접 흉에만 노출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도장 작업을 하면서 옆에서 페인트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도 있고, 그라인더 작업으로 발생하는 분진, 지금은 사용을 금지했지만 과거 선박 제조에 사용된 성면 등 어떠한 공정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경력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직업병의 발생 원인이 바로 그 직업력이 있음에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입증이 부족해서 산재를 불승인받거나 또는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서 이렇게 산재 처리가 길어지는 네.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과거에 성면을 지급한 부서와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황면에 노출된 노동자를 추적해서 건강관리 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러던 와중에 이번에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그 폐암 재해자분께서도 숙면 노출군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는 현재 초부터 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 면담 등을 이런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통해서 네. 추정의 원칙이 적용받을 수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참고로 용적균, 숙면 둘 다 1군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이제 산재 승인은 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네. 노동조합 대응이 없었다면 여전히 지금도 산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대우조선해양노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강관리카드 발급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직업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들에게 무료 건강검진이라든가 또 추적관리를 통해서 사전에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는 게 쉽지 않다면서요? 건강관리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이제 정부가 의무가 아니라 노동자가 직접 신청해야 되는데요. 네. 이게 왜 문제냐면 대다수의 노동자는 자신이 노동 현장에서 어떠한 유해 물질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카드 발급 제도가 있는지도 모를 뿐더러 어떤 물질에 노출됐는지 모르니까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카드 발급 대상 물질을 15가지를 이제 국가하고 있는데요. 발급 기준 또한 상당히 이제 높기 때문에 발급률이 또 저조한 상황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난 20년 동안 건강관리 카드가 발급된 그 누적 현황은 총 8,500건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나라에서 1년간 직업상한 환자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인원이 약 9,60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건강관리 카드가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1년간 발생하는 직업상한 환자보다 20년 동안 발급된 카드 현황이 더 적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고 생색내기 제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대우조선은 올해 2월부터 시작해서요. 10월 26일 기준으로 총 184명에게 건강관리 카드가 발급되었는데요. 네. 이렇게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노출자를 추정해서 조사한 것처럼 먼저 정부가 앞장서서 건강관리 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는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 일을 봤을 때 노동자가 산재 신청 승인을 받은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앞으로 가져올 기대 효과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현재 이런 추정의 원칙의 문제점은 똑같은 공장에서 이렇게 똑같은 질병에 대해서만 이렇게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조금만 업무가 달려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황련 물질만 놓고 본다면 대우조선에서는 이 건강관리 카드가 이제 발급된 184명의 노동자가 일한 부서와 직무 등에서 충분히 이제 자료를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네. 할 수 있고요. 또 이미 적용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보다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치료받고 또 보상을 지원받기 위해서 추정의 원칙이 법으로 정해진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만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산재가 크게 사고재해와 질병재해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네. 오늘 주제에 맞게 이제 질병재해 중에 이제 직업성 암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자면요. 추정의 원칙의 법제화는 보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이제 당연히 적용돼야 되는 처사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카드, 발급 대상 물질 확대, 그리고 대상 기준 완화, 또 카드 발급 의무의 법제화가 이렇게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런 제도적인,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무엇보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법을 만드는 사람도 이행하는 사람도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 모두가 이런 산재를 단지 서류상의 문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하루하루 생계가 걸린 정말 절박한 시간일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남은 삶을 정리해야 하는 아픔일 수도 있겠다는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감수성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저는 사업주가 안전비용을 지출하지 않아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야 하는 이런 현실에 함께 분노하고 함께 대책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이것이 저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이상 노동자가 일하다 죽거나 다쳤다는 소식 정말 그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면 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우조선 노동조합 김정열 부지회장이었습니다. 바로 시사와 폐암 진단 이후